숨막히는 열기로 가득한 서울의 한낮, 여고생 박민서는 경찰의 불시 단속에 걸려 멈춰섰다. 그녀는 부당한 대우에 용감하게 맞서고 저항했지만 부러운 것은 시민들마저 경악하게 만든 무자비한 모욕이었다. 마침내 한 육군 장성이 나타나면서 모든 것이 송두리째 바뀌기 전까지는 서울의 여름은 맹렬했다. 아스팔트 위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도시는 거대한 용광로처럼 달아올랐다. 빽빽한 빌딩 숲 사이로 쏟아지는 햇살은 모든 것을 녹여버릴 듯 뜨거웠다. 종로의 번잡한 거리는 서로 먼저 가려는 차량들의 경적 소리와 사람들의 소음으로 가득했다. 학교를 막 마친 여고생 박민서는 자신의 하얀색 베스파 스쿠터를 타고 그 혼잡 속을 유유히 빠져나가고 있었다. 단정하게 다려 입은 회색 교복 치마와 하얀 블라우스는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땀에 조금씩 젖어들고 있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평온했다. 까맣고 긴 머리를 하나로 단정하게 묶어 드러난 앳된 얼굴에는 하루의 학업을 무사히 마쳤다는 해방감이 서려 있었다. 민서에게 이 하얀색 베스파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었다. 좁은 교실과 숨막히는 입시 경쟁 속에서 유일하게 자유를 느끼게 해주는 존재이자 자신만의 작은 세상이었다. 그녀는 버스와 다른 오토바이들 사이를 능숙하게 가로지르며 집으로 향하는 길을 재촉했다. 하지만 그날 오후의 평범한 귀갓길이 수십 병의 눈이 지켜보는 가운데 펼쳐지는 거대한 사건의 시작점이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민서가 커다란 사거리에 진입했을 때 평소와는 사뭇 다른 풍경이 그녀를 맞았다. 몇몇 오토바이와 자동차들이 길가에 정차해 있었고 그 앞에는 경찰들이 서서 운전자들을 다그치고 있었다. 아무런 사전 예고나 안내 표지판 없이 갑작스럽게 설치된 단속 현장은 마치 교묘하게 파놓은 함정처럼 보였다. 도로 양옆으로 도열한 갈색 제복의 경찰들은 그 자체로 위압적인 분위기를 자아냈다. 민서는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침착함을 되찾았다. 오늘따라 깜빡하고 헬멧을 쓰지 않고 나온 것이 마음에 걸렸다. 경찰들에게는 사소한 잘못도 이익을 챙길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경찰 중 한 명이 손짓하며 그녀에게 갓길에 멈추라고 명령했다. 민서는 망설임 없이 스쿠터 핸들을 돌려 하얀 베스파를 도로 한쪽에 세웠다. 단속 현장의 공기는 무겁고 긴장감이 넘쳤다. 붙잡힌 다른 운전자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서류를 뒤적이거나 경찰과 격앙된 목소리로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다. 길을 지나던 시민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힐끗거리거나 일부러 속도를 늦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구경했다. 민서는 스쿠터의 스탠드를 내리고 당당한 표정으로 일어섰다. 이제 막 17살이 된 어린 나이였지만 그녀의 눈빛에서는 남다른 용기가 뿜어져 나왔다. 헬멧을 쓰지 않은 것은 명백한 자신의 잘못임을 인정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 단속 자체에 대한 의구심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공식적인 안내판도 합법적인 절차라는 명확한 표시도 없었다. 그저 운전자들을 위협하려는 듯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는 경찰들의 행렬만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뿐이었다. 민서를 멈춰 세운 경찰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반듯한 제복을 입은 다부진 체격이었지만 그의 태도는 차갑고 오만했다. 그는 민서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명령조의 목소리로 쏘아붙였다. 헬멧도 안 쓰고 이건 명백한 위반이야. 스쿠터에서 내려. 압수 조치하겠어.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존중도 찾아볼 수 없었다. 길가에 서서 구경하던 몇몇 시민들이 그 광경을 흥미롭게 지켜보았다. 민서는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흔들림 없는 걸음으로 베스파에서 내렸다. 그녀는 속으로 다짐했다. 헬멧을 안 쓴 건 내 잘못이 맞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들이 나를 함부로 대할 권리는 없어. 바로 그 순간 뜨겁게 달아오른 서울의 아스팔트 위에서 한 평범한 여고생의 작은 저항이 시작되고 있었다. 권력의 오만함에 맞선 그녀의 용기가 거대한 파문을 일으키리라는 것을 그 자리에 있던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민서 앞에 선 경찰은 마치 길거리의 재판관이라도 되냥 거만한 목소리로 딱딱한 법조항을 읊기 시작했다. 도로교통법 제 몇 조 몇 항에 따라 안전모 미착용은 명백한 단속 대상이며 벌금 부과는 물론이고 운행하던 차량은 현장에서 압수될 수 있다. 그는 압수라는 단어에 힘을 주며 말했다. 민서 같은 어린 학생을 겁주기에 그보다 효과적인 말은 없다고 생각하는 듯했다. 그 말을 들은 다른 운전자 몇몇은 자신도 같은 처지가 될까 두려워 고개를 숙였다. 자결하는 태양 아래 경찰의 목소리는
민서를 공개적으로 망신 주려는 의도처럼 주변에 울려 퍼졌다. 민서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경찰을 마주 보았다. 헬멧을 쓰지 않은 자신의 실수는 인정하지만 경찰의 방식은 단순한 법 집행이 아니라 약자를 향한 겁박처럼 느껴졌다. 그는 민서의 하얀 베스파를 압수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마치 그 말을 반복하면 민서의 용기가 꺾일 것이라고 믿는 듯했다. 하지만 민서는 위축되기는커녕 오히려 고개를 더 꼿꼿이 세웠다. 단순한 헬멧 미착용으로 스쿠터를 빼앗는 것은 상식밖의 처사였다. 보통은 딱지를 끊고 벌금을 내는 것으로 마무리될 일이었다. 주변에서 구경하던 시민들의 수군거림이 점점 커졌다. 어떤 이는 민서를 안쓰럽게 쳐다봤고 어떤 이는 그녀가 어디까지 저항할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지켜봤다. 경찰은 한 걸음 더 다가와 민서의 얼굴 바로 앞에서 손가락질하며 온갖 법규를 나열했다. 하지만 그의 태도는 법을 가르치거나 질서를 바로잡으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저 힘없는 여고생의 길을 꺾으려는 폭력적인 압박일 뿐이었다. 순순히 스쿠터를 넘기지 않으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추가될 수 있어. 법이 우습게 보이나 그의 눈빛은 날카롭게 민서를 찔렀다. 민서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긴장으로 가슴이 오르내렸지만 이내 그녀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그것은 두려움의 표현이 아니었다. 오히려 상황을 더욱 뜨겁게 달굴 용기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다. 경찰은 민서의 그 표정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보통의 시민이라면 벌써 겁을 먹고 순순히 따랐을 터였다. 하지만 민서는 달랐다. 그녀는 꿋꿋이 선 채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단속 현장 주변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로 붐볐다. 검문을 무사히 통과한 운전자들마저 차를 길가에 세우고 여고생과 경찰의 대치 상황을 흥미롭게 지켜봤다. 뒤쪽에 서 있던 다른 경찰들도 이 상황을 심각하게 주시하기 시작했다. 일부는 동료의 강압적인 태도를 지지하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몇몇의 얼굴에는 의구심이 스쳤다. 동료의 방식이 법 집행이라기보다는 협박에 가깝다는 것을 그들도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소란의 한가운데서 마침내 민서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크고 단호했다. 규정은 저도 압니다. 제가 잘못했다면 절차에 따라 딱지를 끊으세요. 마음대로 압수하는 게 아니라요. 그리고 있지도 않은 죄목으로 사람 겁주지 마십시오. 그 한마디에 웅성거리던 군중이 순간 조용해졌다. 어린 여고생의 당찬 목소리가 경찰이 의도적으로 조성한 공포의 분위기를 단번에 깨뜨린 것이다.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의 시작임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처음부터 당당한 자세를 잃지 않았던 민서는 마침내 낭낭한 목소리로 반격을 시작했다. 이 단속이 합법적인 절차에 따른 것이라면 지금 당장 공무집행 영장을 보여주세요. 당신들이 저를 멈춰 세운 법적 근거를 알 권리가 저에게는 있습니다. 그녀의 날카로운 시선이 눈앞의 경찰관 얼굴에 똑바로 꽂혔다. 그 한마디에 구경하던 시민들의 시선이 더욱 집중되었다. 교복을 입은 앳된 여고생이 그동안 평범한 시민들은 감히 물어볼 생각조차 못했던 것. 바로 단속의 합법성을 정면으로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경찰관은 짜증이 가득한 얼굴로 콧방귀를 끼며 동료들을 힐끗 쳐다봤지만 영장을 보여주지는 못했다. 그는 대답 대신 민서의 하얀 베스파를 위반의 결과물로서 견인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그의 그런 태도는 이 단속이 불법적이라는 민서의 의심을 더욱 확신으로 바꿔주었다. 경찰이 스쿠터 핸들을 잡고 억지로 끌어내려 하자 민서는 재빨리 앞으로 나서 두 손으로 막아섰다. 정식 서류 없이는 제 스쿠터에 손대지 마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 모습에 몇몇 시민들이 저도 모르게 작게 박수를 쳤다가 다른 경찰의 눈치를 보며 황급히 입을 막았다. 경찰관의 얼굴은 분노로 벌개졌다. 관자놀이의 핏줄이 붉어졌지만 그는 여전히 서류에 대해서는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다. 민서는 오히려 조롱 섞인 말투로 되받아쳤다. 이런 불법 단속은 힘없는 사람들 겁주려고 하는 거죠? 당신들이 정말 떳떳한 경찰이라면 영장으로 증명하세요. 그게 없으면 권력 있는 척하지 마시고요. 그 말에 현장의 분위기는 폭발 직전까지 치달았다. 시민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수군거렸다. 민서의 말에 동의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도 늘어났다. 좀처럼 보기 드문 광경이었다. 한 여고생이 대로 한복판에서 경찰의 권위를 송두리째 흔들고 있었던 것이다. 스쿠터를 빼앗으려던 경찰은 완전히 체면을 구겼다. 지금까지 어떤 시민도 자신들 앞에서 그렇게까지 대담하게 말하는 사람은 없었다. 민서의 말은 그 개인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던 모든 경찰관의 자존심에 날아든 통렬한 일격이었다.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목소리를 높였다. 어린애가 겁도 없이 건방지게 구는군. 네가 법에 대해 뭘 안다고 하지만 민서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용기로 가득 찬 눈빛으로 그녀는 대답했다. 저는 아직 학생이지만 시민으로서 제 권리가 무엇인지는 압니다. 당신들이 멋대로 권력을 휘두를 때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 말은 마치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뒤에서 있던 다른 경찰들을 동료를 지원하기 위해 앞으로 나서기 시작했다. 구경꾼들은 더욱 늘어났다. 어떤 아저씨는 일부러 오토바이를 길가에 세우고 그 용감한 소녀를 지켜봤고 장바구니를 든 아주머니들은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들은 요즘 고등학생은 경찰한테도 할 말 다 한다며 속삭였다. 공기 중의 긴장감은 더욱 짙어졌다. 단순한 교통단속 현장은 이제 거대한 구경거리로 변해 있었다. 모든 시선이 하얀 베스파를 사이에 두고 선민서와 그것을 빼앗으려는 경찰들에게 쏠렸다. 그녀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수십 명의 경찰들이 자신을 삼켜버릴 듯 노려보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없었다. 민서는 단지 스쿠터를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동안 이 도시의 길거리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용납되어 온 권력의 오만함의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었다. 그날 한 여고생의 목소리는 불의에 맞서는 유일한 방법은 용기뿐이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일깨워주는 날카로운 채찍이 되었다. 도로 위의 상황은 점점 더 격해졌다. 민서가 정식 서류 없이는 스쿠터를 내줄 수 없다고 소리치자 뒤에 서 있던 경찰 몇 명이 앞으로 나섰다. 그들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어떤 이는 팔짱을 끼며 권위를 과시하려 했으며 또 다른 이는 민서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했다. 잔말 말고 넌 이미 법을 어겼어. 순순히 규칙에 따라 스쿠터 내놔. 그들 중 한 명이 위협적인 목소리로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사실 그들 내면에서 싹트고 있던 불안감을 감추려는 듯 도로 전체에 울려 퍼졌다. 민서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들을 쏘아보며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의 대담함은 오히려 경찰들의 분노의 불을 지폈다. 보통의 시민이라면 제복 입은 경찰들에게 포위당하는 순간 기가 죽기 마련이었기 때문이다. 주변의 구경꾼들은 점점 더 불어났다. 어떤 운전자는 아예 길가에 차를 대고 내렸고 행인들은 보도블록에 쭈그리고 앉았다. 심지어 근처의 노점상 몇몇은 손수레를 버려두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구경하러 왔다. 사람들은 저마다 수군거렸다. 어떤 이는 민서의 용기를 칭찬했고 어떤 이는 그녀의 신변을 걱정했다. 뜨거운 날씨와 사람들의 호기심이 뒤섞여 단순한 교통 단속으로 막혔던 도로는 이제 한 여고생과 경찰들의 대치라는 긴장감 넘치는 무대로 변해 있었다. 앞으로 나선 경찰들은 누구든 자신들에게 저항하면 그 자리에서 꺾어버려야 한다는 듯 험악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민서의 당당한 눈빛은 그들이 섣불리 그녀에게 손을 대지 못하게 만들었다. 경찰들 사이에서도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들은 이 모든 상황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목격되고 있으며 심지어 몇몇 시민들은 이미 스마트폰을 꺼내 촬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만약 자신들의 행동이 도를 넘는다고 판단되면 걷잡을 수 없는 위험이 닥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이성을 찾기보다 분노가 그들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었다. 그들 중 한 명이 더 가까이 다가와 민서의 하얀 베스파 핸들을 거칠게 잡아챘다. 순순히 내놓지 않으면 후회하게 될 거다. 그러나 민서는 그 손을 용감하게 뿌리쳤다. 그 순간 구경꾼들 사이에서 작은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비록 경찰들의 눈치를 보며 금세 잦아들었지만 그 반응은 경찰들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냈고 그들의 분노는 마침내 폭발했다.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4명의 경찰이 동시에 민서를 사방에서 에워쌌다. 그들은 정신적인 압박으로 소녀의 용기를 꺾으려 위협적인 말들을 쏟아냈다. 하지만 민서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몸을 더 꼿꼿이 세우고 스쿠터 핸들을 더욱 꽉 움켜쥐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엄청난 위험이 닥칠지라도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결의가 서려 있었다. 저는 두렵지 않아요. 당신들이 옳다면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게 없다면 잘못한 건 당신들이에요. 그녀의 외침에 군중은 잠시 숨을 죽였다가 이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경찰들은 당황하여 서로를 쳐다보았다. 그들의 얼굴은 창피함과 분노로 새빨갛게 달아올랐다. 이것은
그들의 명예와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 하지만 민서에게는 이것이 중요한 순간이었다. 평범한 여고생 한 명이라도 부당하게 권력을 휘두르는 경찰에 맞서 싸울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순간이었다. 그때 멀찍이서 상황을 지켜보던 경찰들 사이에서 한 인물이 걸어 나왔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다. 그는 35살의 강태식 경사였다. 다부진 체격과 위협적인 걸음걸이로 앞으로 나아가는 그의 모습은 그 자체로 위협이었다. 꽉 끼는 갈색 제복 너머로 단단한 근육이 꿈틀거렸고 굳게 담은 턱과 날카로운 눈빛은 상대를 단숨에 제압할 듯한 기세를 뿜어냈다. 다른 경찰들이 그를 위해 길을 터주는 모습은 그가 이들 중에서 실질적인 리더임을 보여주었다. 강 경사는 폭력적인 일처리로 악명이 높았다. 감히 저항하는 자는 누구든 가차없이 짓밟아버리는 인물로 알려져 있었다. 그가 움직이자 시민들은 본능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가 뿜어내는 험악한 기운이 너무나 강렬했기 때문이었다. 여전히 스쿠터 옆에 서 있던 민서도 상황이 더욱 위험해질 것임을 직감했다. 분노로 가득 찬 얼굴의 강태식은 민서에게 다가와 다짜고짜 소리쳤다. 그는 이전의 동료들처럼 법조항을 들먹이며 논쟁하려 하지 않았다. 그의 방식은 오직 폭력과 협박이었다. 어린 것이 경찰을 상대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말이 끝나기 무섭게 그의 손이 민서의 하얀 베스타 핸들을 거칠게 잡아챘다. 그는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스쿠터를 길 한가운데로 끌어내려 했다. 그 움직임에 베스타가 휘청이며 쓰러질 뻔했지만 민서는 재빨리 두 손으로 버텨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붉어졌지만 눈에는 두려움이 없었다. 구경하던 시민들 사이에서 경악의 탄성이 터져나왔다. 너무하네. 저 애는 아직 학생인데 어떻게 저렇게 함부로 대할 수가 있지? 민서는 온 힘을 다해 스쿠터를 붙잡았다. 그녀의 작은 손과 강태식의 크고 힘센 손이 핸들을 사이에 두고 격렬하게 맞붙었다. 그 힘의 충돌은 마치 불균형한 싸움의 상징처럼 보였다. 한 명의 여고생이 건장한 경찰에 맞서고 있었다. 하지만 바로 그 모습에서 민서의 용기는 더욱 빛났다. 내 스쿠터에서 손 떼어. 당신들은 정식 서류도 없이 이걸 빼앗을 권리가 없어요. 그녀가 소리쳤다. 강태식은 그 말을 듣고 더욱 격분했다. 그 같은 남자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어린 소녀에게 저항당하는 것은 참을 수 없는 모욕이었다. 그의 목에 핏대가 섰고 얼굴은 시뻘개졌으며 이는 감정을 억누르느라 꽉 맞물렸다. 주변의 시민들은 긴장감에 휩싸였다. 일부는 이미 스마트폰을 꺼내 이 믿을 수 없는 순간을 녹화하고 있었다. 강태식의 난폭한 행동과 굴하지 않는 민서의 저항은 현장의 분위기를 더욱 뜨겁게 달구었다. 뒤에 서 있던 다른 경찰들은 불안한 표정을 지었다. 몇몇은 눈짓으로 강태식을 말리려 했지만 그의 분노는 이미 통제 불능이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증명하려는 듯 스쿠터를 계속해서 흔들어댔다. 그동안 민서는 꿋꿋이 버텼다. 몸은 압박감에 떨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조금도 꺾이지 않았다. 경찰한테 예의를 갖추는 법을 배워야겠군. 그렇지 않으면 크게 후회할 거다. 강태식이 소리쳤다. 그의 말은 더 이상 법 집행이 아니라 권력의 오만함 그 자체였다. 군중은 숨을 죽인 채 점점 더 위험해지는 이 대결의 끝이 어떻게 될지 지켜보고 있었다. 바로 이 순간 강태식은 자신의 행동을 통해 권력 남용에 살아있는 상징이 되었다. 감히 자신에게 도전하는 자는 누구든 파괴해버릴 준비가 된 위협적인 존재로 점점 더 뜨거워지는 상황 속에서 민서는 말만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수많은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었지만 명백한 증거가 없다면 이 모든 부당한 행위는 얼마든지 왜곡될 수 있었다. 그녀는 약간 떨리는 손으로 회색 교복 주머니를 더듬어 스마트폰을 꺼냈다. 결심에 찬 얼굴로 카메라를 켠 그녀는 가슴 높이로 스마트폰을 들어 올려 눈앞에서 벌어지는 모든 상황을 녹화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가 군중 속에서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저는 지금 정식 서류도 없이 스쿠터를 강탈당하고 있습니다. 모두 지켜봐 주세요. 그 외침에 시민들은 경찰들을 더욱 대담하게 쳐다보기 시작했다. 몇몇은 한 여고생의 놀라운 용기에 감탄하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강태식에게 민서의 행동은 용납할 수 없는 모욕이었다. 자신이 녹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자마자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일그러졌다.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고 턱은 단단하게 굳었으며 숨소리는 거칠어졌다. 네가 감히 해. 그가 고함쳤다. 그는 재빠른 동작으로 스마트폰을 쥔 민서의 손을 낚아챘다. 소녀는 저항하려 했지만
강태식의 힘은 압도적이었다. 민서의 손에서 빠져나온 스마트폰을 그는 주저없이 아래로 내리쳤다. 쩍하는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스마트폰은 아스팔트 바닥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다. 방금 전까지 밝게 빛나던 액정은 이제 무수한 파편이 되어 서울의 한낮 채살을 어지럽게 반사하고 있었다. 지켜보던 시민들은 일제히 숨을 삼켰다. 세상에 어떻게 저럴 수가 하는 탄식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다. 하지만 강태식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에게 증거를 인멸하는 것은 누구도 자신의 권력에 맞설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행위일 뿐이었다. 민서는 눈앞에 박살난 스마트폰을 보며 잠시 망연자실했다. 그것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다. 진실을 증명할 유일한 수단이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분노 때문이었다. 왜 내 휴대폰을 부숴요? 그녀는 감정을 억누르며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강태식은 그저 냉소적인 웃음을 지을 뿐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오만함이 가득했다. 네가 배워야 할 것 같아서. 다시는 경찰을 공개적으로 망신시키려 들지 말라고. 그의 경멸적인 말투는 그 말을 들은 모든 사람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몇몇 시민들은 더욱 대담하게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이 광경을 촬영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스마트폰도 같은 운명을 맞을까 두려워 몰래 촬영할 뿐이었다. 이제 도로 위는 평범한 시민의 용기와 경찰의 폭력적인 권력이 충돌하는 싸움터로 완전히 변해 있었다. 군중의 옹성거림은 더욱 커졌다. 한 중년 남성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저건 너무 심하잖아. 장바구니를 꽉 쥔 한 아주머니가 말을 이었다. 아직 어린 학생인데 어떻게 저렇게 난폭하게 대할 수 있지? 거구의 몸으로 도로 한가운데 서 있는 강태식은 더욱 의기양양해 보였다. 그는 민서의 스마트폰을 부숨으로써 자신의 우위를 증명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눈빛은 오히려 더욱 날카로워졌고 그 안에는 비난과 심판의 기운이 가득했다. 궁지에 몰린 민서는 여전히 꼿꼿이 서 있었다. 비록 스마트폰은 산산조각이 났지만 그녀의 투지는 꺼지지 않았다. 용기는 물건을 부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오히려 이 순간 그녀의 자존심은 더욱 강해졌고 경찰의 오만함에 맞서 싸우려는 의지는 더욱 불타올랐다. 그날 뜨거운 서울의 아스팔트 위에서 부서진 것은 단지 스마트폰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만함으로 얼룩진 법 집행의 얼굴과 그것을 지켜보는 시민들의 실리였다. 처음부터 분노에 사로잡혀 있던 강태식은 민서의 스마트폰을 박살낸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했다. 그의 얼굴은 더욱 붉게 달아올랐고 숨소리는 거칠었으며 관자놀이의 핏줄은 터질 듯이 부풀어 올랐다. 그는 거친 걸음으로 민서에게 바싹 다가섰다. 그의 거대한 몸이 작고 가냘픈 민서의 머리 위로 그림자를 드리웠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그의 오른손이 단단하게 주먹을 쥐더니 민서의 얼굴을 향해 빠르게 날아들었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강한 충격에 민서의 고개가 옆으로 확 꺾였다. 가냘픈 몸은 그 힘을 감당하지 못하고 뜨거운 아스팔트 위로 힘없이 쓰러졌다. 그녀의 하얀 베스파도 균형을 잃고 위태롭게 흔들렸다. 하지만 모든 사람의 시선은 이제 길바닥에 쓰러진 민서의 몸에 고정되었다. 지켜보던 시민들은 숨을 멈췄다. 일부는 두 손으로 입을 막았다. 경찰이 수많은 눈앞에서 여고생을 폭행하는 장면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민서는 온몸에 퍼지는 극심한 고통을 느꼈다. 아스팔트에 부딪힌 왼쪽 팔꿈치는 살같이 벗겨져 피가 배어 나왔다. 새하얗던 교복 블라우스는 이제 도로의 먼지와 오물로 더러워져 있었다. 뼈를 애는 듯한 통증보다 더 아픈 것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한 굴욕감이었다. 사라져가는 의식 속에서 민서는 떨리는 손으로 몸을 일으키려 애썼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다시 주저앉고 말았다. 몇몇 시민들이 그녀를 돕기 위해 앞으로 나서려 했지만 다른 경찰들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가로막자 발걸음을 멈췄다. 현장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시끄럽던 경적 소리는 사라지고 시민들의 충격 어린 숨소리와 몇몇 아주머니들의 안타까운 탄식만이 들릴 뿐이었다. 모두가 이것은 더 이상 법 집행이 아니라 선을 넘어선 야만적인 폭력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강태식은 가슴을 쭉 펴고 의기양양하게 서 있었다. 그는 쓰러져 있는 민서를 경멸적으로 쳐다보더니 그녀의 하얀 베스파를 발로 가볍게 툭 찼다. 이게 바로 경찰한테 대든 결과야.
그의 목소리는 천둥처럼 울려 퍼졌다. 그것은 민서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었다. 감히 저항할 생각을 하는 모든 시민을 향한 경고였다. 주변의 다른 경찰들 중 일부는 비웃음을 터뜨렸고 일부는 강태식의 행동이 오히려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을 직감한 듯 불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강태식은 이미 이성을 잃은 듯 보였다. 그는 자신의 자존심과 분노에 눈이 멀어 있었다. 군중은 더욱 소란스러워졌다. 누군가 용기를 내어 소리쳤다. 너무하잖아. 저 애는 아직 학생이라고. 비록 그 목소리는 지배적인 공포 분위기에 묻혀 금방 사그라들었지만 쓰러져 있던 민서는 다시 몸을 일으키려 애썼다. 얼굴에는 먼지가 묻어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졌으며 맞은 입술 끝에서는 가는 핏줄기가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꺼지지 않았다. 망가진 몸으로도 그녀는 자신을 억압하는 강태식을 똑바로 노려보았다. 그 눈빛은 그 광경을 지켜보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 깊이 박혔다. 폭력에 쓰러졌지만 여전히 굴하지 않고 폭력의 근원을 직시하는 용기. 주변의 시민들은 더욱 동요했다.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여 분위기는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모두가 강태식의 행동이 이미 도를 넘었으며 이대로 방치하면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임을 직감했다. 그 순간 평범한 차량들만 오가던 서울의 도로는 부끄러움도 없이 자행되는 불의의 무대가 되었다. 그리고 한 여고생의 꺾이지 않는 용기가 오만한 권력의 민낯을 어떻게 흔들어 놓을 수 있는지 보여주는 전환점이 되고 있었다. 강태식은 자신의 야만적인 행동에도 분이 풀리지 않은 듯 보도블록 쪽으로 걸어갔다. 그곳에는 근처 노점상이 바닥을 청소하는데 사용하던 더러운 물이 담긴 양동이가 놓여 있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분노로 붉었지만 이제는 자신의 지배력에 만족하는 듯한 잔인한 미소까지 번져 있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양동이를 두 손으로 움켜쥐고 모든 사람이 똑똑히 볼 수 있도록 높이 들어 올렸다. 그 광경을 본 시민들은 경악했다. 일부는 비명을 질렀다. 법을 집행해야 할 경찰이 저지르리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더러운 교복을 입고 아스팔트 위에 주저앉아 있던 민서는 고개를 들어 양동이를 든 강태식의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몸은 쇠약해졌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저항의 의지를 담고 있었다. 하지만 더 이상 그의 행동을 피할 힘은 남아있지 않았다. 순식간에 흙탕물이 민서의 몸 위로 쏟아져 내렸다. 찰퍽하는 소리와 함께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한 시민들의 작은 비명이 뒤섞였다. 민서가 입고 있던 하얀 블라우스와 회색 치마는 순식간에 흠뻑 젖어 진흙과 길거리 오물이 뒤섞인 갈색으로 변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은 축 늘어졌고 역겨운 냄새가 나는 액체가 얼굴을 타고 흘러내려 눈을 따갑게 했다. 그녀의 몸은 추위 때문이 아니라 뼛속까지 파고드는 깊은 수치심 때문에 부들부들 떨렸다. 지켜보던 시민들은 숨을 죽였다. 어떤 이는 차마 그 광경을 볼 수 없어 고개를 돌렸지만 대부분은 분노로 가득 찬 눈으로 그 장면을 똑똑히 지켜보았다. 두려움 때문에 차마 나서지는 못했지만 그들의 주먹은 단단히 쥐어져 있었다. 이 잔인한 광경을 보고도 현장에 있던 다른 경찰 몇몇은 오히려 배를 잡고 웃음을 터뜨렸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민서를 향한 조롱처럼 울려 퍼지며 그녀의 굴욕감을 더욱 깊게 했다. 그들은 서로 어깨를 두드리며 한 어린 소녀가 공개적으로 망신당하는 모습을 즐기는 듯했다. 심지어 몇몇은 꼴 좋다. 경찰한테 까불면 어떻게 되는지 이제 알겠지와 같은 비아냥거리는 말을 던졌다. 그 웃음소리와 조롱은 시민들의 귀에 똑똑히 들렸고 이는 그들의 분노에 더욱 불을 지폈다. 서울의 번화한 거리는 이제 보호받아야 할 시민이 오히려 보호해야 할 경찰에게 모욕당하는 비극의 무대가 되어버렸다. 민서는 잠시 말을 잃었다. 흠뻑 젖은 몸, 피부에 달라붙는 교복, 고통과 수치심으로 숙여진 고개. 하지만 그녀는 육체적으로는 무너져 내렸을지언정 정신은 아직 살아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강태식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날카롭고 강렬했다. 그 눈빛은 너무나 강해서 그것을 본 시민들 중 일부는 가슴이 저려오는 것을 느꼈다. 군중 속의 한 아주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불쌍한 아이. 하지만 정말 대단한 용기야. 이 끔찍한 광경은 오히려 시민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그들은 자신들의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 명백한 권력 남용임을 깨달았다. 시민들은 더 이상 모욕당하는 한 명의 여고생이 아니라 경찰의 잔인함에 맞서 싸우는 용기의 상징을 보고 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시민들의 놀라움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집단적인 분노로 서서히 변해가고 있었다. 강태식과 그의 동료들이 더러운 물을 뒤집어 쓴 민서를 보며 만족스러운 웃음을 터뜨리던 그때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던 군중이 갑자기 양쪽으로 갈라졌다. 뒤편에서 다부진 체격의 한 남자가 위험 있는 걸음으로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다. 그는 40살의 육군 대장 김준환이었다. 우연히 그 현장을 지나가던 길이었다. 단단한 근육으로 다져진 그의 몸은 즉시 모든 이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의 얼굴은 무뚝뚝했지만 침착했고 눈빛은 먹이를 노리는 매처럼 날카로웠다. 그가 입고 있던 평범한 녹색 티셔츠와 군복 바지는 그가 가진 강렬한 군인의 기운을 감추지 못했다. 그의 한 걸음 한 걸음은 마치 땅을 울리는 듯했고 시민들은 본능적으로 그를 위해 길을 열었다. 그를 본 모든 사람은 이 남자가 보통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존경과 두려움을 동시에 불러일으키는 존재라는 것을 즉시 깨달았다. 길 한가운데서 위기양양하게 서 있던 강태식은 처음에는 누가 다가오는지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는 한 여고생을 굴복시켰다는 거짓된 자부심에 너무 깊이 취해 있었다. 하지만 김준환의 발걸음이 가까워지자 현장의 분위기는 급격하게 변했다. 요란하던 경찰들의 웃음소리가 하나둘 잦아들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서렸다. 어떤 이는 김준환의 얼굴을 알아봤고 어떤 이는 그저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기운에 겁을 먹었다. 김준환은 강태식의 바로 앞에 멈춰 서서 아무 말 없이 그를 쏘아보았다. 그 눈빛은 너무나도 날카로워 강태식의 심장을 꿰뚫는 듯했다. 강태식은 굳은 표정으로 두려움을 감추려 애썼지만 그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숨을 죽인 시민들은 무슨 일이 벌어질지 초조하게 기다렸다. 그들은 이제 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할 순간이 으씀을 직감했다. 김준환은 아무런 망설임 없이 근육질에 팔을 들어 올려 강태식의 얼굴에 강력한 주먹을 날렸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가 모두의 귓가에 선명하게 울렸다. 건장한 강태식의 몸이 몇 걸음 뒤로 비틀거리며 균형을 잃고 쓰러질 뻔했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붉어졌고 입술이 터져 피가 흘렀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의 오만한 표정이 충격과 수치심으로 일그러졌다. 그동안 억눌려 있던 시민들은 마침내 참았던 함성을 터뜨렸다.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고 안도의 환호성이 사방에서 울려 퍼졌다. 심지어 누군가는 정의는 살아있다. 저 오만한 경찰을 혼내줘라 라고 외쳤다. 그 외침은 그동안 부당함을 보고도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시민들의 집단적인 울분처럼 거리에 울려 퍼졌다. 강태식은 자신이 수많은 사람을 두려움에 떨게 했던 경찰인 자신이 공개적으로 얻어맞았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멍하니 서 있었다. 김준환은 여전히 차가운 표정으로 서 있었다. 방금의 일격은 단지 작은 경고에 불과하다는 듯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강태식 개인을 넘어 제복의 명예를 더럽힌 모든 부패한 권력에 대한 깊은 분노가 담겨 있었다. 그는 흠뻑 젖은 채 쓰러져 있는 민서를 잠시 돌아본 후 다시 강태식을 경멸적인 눈빛으로 쳐다보았다. 내 놈이 입고 있는 그 제복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이렇게 모욕하라고 주어진 게 아니다. 그의 낮고 위험 있는 목소리는 군중의 가장 뒷줄까지 똑똑히 들렸다. 거만하게 서 있던 다른 경찰들은 모두 고개를 숙였다. 그들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해 있었다. 시민들은 그날 정의가 정말로 서울의 길거리에 내려왔다고 확신했다. 그것은 법을 집행해야 할 경찰이 아닌 진정한 군인의 손을 통해서였다. 김준환 대장의 주먹이 강태식의 얼굴에 장렬한 후 서울 거리의 분위기는 180도 바뀌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위세를 떨치던 갈색 제복의 경찰들은 이제 완전히 권위를 잃어버렸다. 그들은 서로 눈치만 보며 어쩔 줄 몰라 했다. 어떤 이는 고개를 푹 숙였고 어떤 이는 슬금슬금 뒷걸음질 쳤다. 민서가 모욕당할 때 터져나왔던 비웃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죄책감으로 창백해진 얼굴들만 남아 있었다. 강태식은 여전히 얻어맞은 턱을 붙잡고 비틀거렸다. 그는 감히 반격하거나 한마디 대꾸도 하지 못했다. 숨막히는 정적이 잠시 흐른 뒤 경찰 중 한 명이 나지막한 목소리로 시민들을 향해 죄송하다고 중얼거렸다. 그의 말을 시작으로 다른 경찰들도 하나둘 사과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불안에 떠는 목소리들이 뒤섞여 사죄의 합창처럼 들렸다. 하지만 그들의 사과는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니었다. 모든 시선이 이제 자신들을 법 집행자가 아닌 제복의 명예를 더럽힌 도덕적 파괴자로 심판하고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군중은 더욱 불어났고
이번에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국민이 주인이다. 정의는 살아있다. 사방에서 터져나오는 함성은 민서라는 한 여고생의 용기가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시민 정신의 불을 지폈다는 증거였다. 시민들은 경찰들을 경멸의 눈초리로 쏘아보는 반면 민서와 김준환 대장을 향해서는 존경심 가득한 시선을 보냈다. 군중 속의 한 중년 남성이 소리쳤다. 부끄러운 줄 알아라. 그 제복은 국민을 억압하라고 있는 게 아니야. 그 외침은 그곳에 있던 모든 경찰의 귀에 날카롭게 박혔고 그들은 더욱 깊이 고개를 숙였다. 더 이상 오만한 태도도 위협적인 고함도 없었다. 남은 것은 대중 앞에서 가면이 벗겨진 깊은 수치심뿐이었다. 상황을 통제할 수 없게 되었음을 깨달은 경찰들은 하나둘씩 물러나기 시작했다. 모든 시선의 중심에 있던 강태식은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그의 얼굴은 이제 분노가 아닌 가슴을 옥죄는 치욕감으로 새빨갛게 물들어 있었다. 그는 이 사건이 수많은 사람의 기억 속에 그리고 이미 시민들의 손에 들린 수많은 영상 속에 영원히 기록될 것임을 직감했다. 강태식은 서둘러 몸을 돌렸고 다른 동료들도 그를 따라 도망치듯 자리를 떴다. 그들은 이제 두려움 없이 자신들을 촬영하는 시민들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피하려 얼굴을 가렸다. 조금 전까지 불의의 무대였던 거리는 이제 권위를 잃은 경찰들의 비참한 퇴장 무대가 되었다. 시민들에게 그 광경은 오만함이 용기 앞에서 결코 승리할 수 없다는 확실한 증거였다. 경찰들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지자 거리는 안도의 환호성으로 가득 찼다. 시민들은 여전히 흠박 젖은 채 비틀거리는 민서에게 몰려들었다. 어떤 이들은 그녀를 부축해 일으켜 세웠고 손수건을 건넸으며 한 아주머니는 물병을 건네주기도 했다. 그들의 눈에는 동정심과 함께 깊은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한편 김준환 대장은 여전히 굳건히 서 있었다. 그는 군중을 둘러보며 모든 사람이 용기란 단지 말이 아님을 알게 되기를 바랐다. 그가 큰 소리로 말했다. 기억하십시오. 진실은 언제나 바로 섭니다. 이 도시의 길거리에서도 말입니다. 그의 말에 시민들은 다시 한번 열렬한 박수와 환호로 화답했다. 그날 서울은 비록 제복 입은 권력이 국민을 억압하려 했지만 한 여고생의 용기와 진정한 군인의 의기가 어떻게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는지를 똑똑히 목격했다. 그것은 국민의 목소리는 결코 억누를 수 없으며 진실은 언제나 스스로 길을 찾는다는 소중한 교훈이었다.